네, 반갑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매우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별로 안 올랐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은 뭐 상대적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죠. 0.8% 상승하면서 2500포인트 다시 재돌파했고요. 자, 흐름 자체도 일단은 저항대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이런 상승을 뒷받침해 준 것이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외국인들 뭘 샀을까요? 당연히 반도체 중심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5천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꽂혔을 거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열심히 팔아먹고 있던 와중 속에서 다시 매도를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안으로는 못 빼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자, 오늘 양봉으로 크게 마감이 됐습니다. 갭상승하고 나서 양봉이라면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5일선의 각도도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을 유지만 하더라도요 2500포인트 수준에서 충분히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주가 상승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더 올라가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주말장이니까 내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뺐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요. 뭐 그냥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지선대가 일단 잘 유지가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쭉 떨어졌다가 지지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계속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 이제 돌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자, 2시 넘어서면서부터 돌파가 만들어졌고요. 추가 상승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비롯한 또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은 조금 오늘 약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애매하죠. 근데 2차전지가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조금 올라간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변화가 좀 생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2차전지 쪽은 마이너스 마감이 좀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쪽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코스피 쪽은 더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까지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항대가 제법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옆으로 좀 쉬는 동안에 이평선 정렬이 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매수세가 실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만요, 쭉 치고 올라갔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막 확장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더 확장이 됐었다라면은 코스피 쪽에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장중에 마이너스도 살짝씩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가 멈춰지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준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눈치 보기에요. 매도가 많지 않죠. 매도를 하긴 했는데 매도 규모를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2천 넘게 매도하다가 다시 축소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거세게 사버리니까 매도를 계속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좀 부족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진행해주고요.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더 받침을 해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소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무려 1.8%나 올랐습니다. 오, 잘 올랐어요. 양봉 마감이 됐고요. 66,200원. 보통 이제 7만원대 이상쯤 들어가면은 추가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권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요. 손실이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추가 매수 못 하셨다 하더라도 손실폭이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6만원 아래쪽부터 매수를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3,600원이요. 야, 이거 지금 뭔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죠.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9만원대인데요.
요 9만원대까지 좀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요 위쪽 저항대가 95,000원인데 요 부분을 지금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게 된다면 지수도 옆으로 누워줄 거예요. 자, 그런 형태가 일단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된다. 물론 종목이 올라가니까 지수도 올라가는 거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그냥 뚫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9만원이 아니라 이제는 95,000원 라인대로 형성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원하는 건 그거죠. 올라갔다가 들어가서 10만원 정도 한번 터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96,000원 정도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코스피가 한 번 더 올라가서 2,500포인트대에서 지지선 여기 2,515포인트, 20포인트 이 정도 상황에서 지지 라인 만들어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기아가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오늘 좀 내려간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네이버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 요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2차전지 쪽은 좀 강하게 가는 듯 했었는데 결국은 음봉 마감이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겠다 판단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요.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내려갔던 거 그대로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지지라인 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매수 포인트 잡기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22만원 정도 지지라인 때 형성되니까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괜찮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내려간 것보다 올라간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다 10% 딩딩합니다.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어제 많이 올랐던 바이오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전환이 좀 됐고요. 그리고 네, 하루 천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반등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엔 음봉 마감, 마이너스 마감이 좀 됐죠. 요게 이제 좀 큰 부담감으로 작용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리노공업은 그래도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 장비 이런 쪽으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2차전지 쪽으로 아니더라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괌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DX는 그냥 보합 수준이고요. 첨보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상황 없다가요. 뒤로 넘어가면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지금 아주 크게 문제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그 매수세가 많이 약해진 모습이 확인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강하게 들어갔던 매수세가 많이 꺾이면서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골고루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볼게요. 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5개 정도 나왔네요. 삼화전자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자이글 상한가, 삼화전기 상한가, 삼화형제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캐리소프트가 지금 2시 넘어서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SNU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상한가의 잔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지금 잔량이 한 50만 주 나와 있나요? 네, 50만 주, 54만 주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요.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대응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다 수익권 들어가셨을 테니까 네, 내일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물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매도 의견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오신 거 다 축하드리고요. 상한가면은 다음날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NU가 OLED 관련한 부분들이고요. 아비코전자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보면은 전자 관련한 그런 장비 부품 이런 쪽에서 오늘 주가 상승률이 제법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가던 힘스조차도 오늘 4%나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8%까지 올라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쪽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상승 포인트는 3.18%입니다. 나쁘지 않죠? 네, 괜찮은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 또다시 신고가, 종가 기준 신고가죠. 자, 이것도 지금 수익권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회복해 나가면 됩니다. 아직 시장은 2,500이지만 네,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RF세미나 옴니 시스템처럼 아니 이거는 유상증자였으니까요. 근데 RF세미 같은 경우는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추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매도 포인트 반드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고점 라인 때 있는 것들은 이젠 조심하셔야 돼요. 네, EV 첨단 소재도 지금 보시면 네, 단기 기술적 반등 지금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단기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인데요. 뭐 오늘은 하락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은 1.58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을 본다면 한 1%대 정도 수준에 또는 1에서 한 1.5% 정도 계좌 수익률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고요. 플러스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이고요. 자동차 부품, 네, 이런 쪽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에코프로 막 섞여 있는 모습이고요. 고퍼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 쪽 넘어가 볼게요. 레버리지 쪽 매수가 많이 있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뭐 SM 이런 것들 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나와 있었죠. 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간 것도 없지만 매도를 쳐놓는 그런 상태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면 되고요.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가 금융투자 쪽에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오늘 삼성전자 3,600억 샀습니다. 3,600억이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3,600억을 매수가 들어갔어요. 어제 조금 팔았는데 엄청나게 사들였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1,000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매도가 나오는 부분보다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선주 쪽에도 매수가 몰려서 오늘은 1.4%나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게 마무리됐죠. 자, 자동차 쪽 매수 들어갔고요. JYP 엔터도 오늘 신규 매수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엔터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쪽이고요. 자동차 쪽 움직임들 매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매도는 어디 있어요? 에코프로 BM이죠. 그 다음에 HLB 매도 있었고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쪽입니다. LNF도 오늘 네, 하락 전환되면서 지지선에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이 꺾여 내려온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매도가 쭉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것들은 물량이 적은 것들은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저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물량이 연속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지금 받아주는 물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사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전차군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 부품 장비주까지 다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당연히 쑥쑥 올라가서 더 좋아지겠죠? 네, 오늘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요. 자,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9시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고기 드세요, 고기. 네, 이 정도 계좌 올라가면 계좌 고기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드시고 힘내셔가지고 이따가 저녁 방송에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